안녕하십니까. 공사 원가계산 내역서 작성을 맡은 이제 윤태균 팀장이라고 합니다. 공사 원가계산은 이제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뭐 얼마큼 드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사장님들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장님들 주로 하시는 건데, 이 강의를 처음부터 거기 다 들은 다음에는 뭐 이제 전공이 아닌 분도 다 계산할 수 있게끔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하고 넘어가면은 한국해양대학교 이제 건축 해양공간 건축학부를 졸업했고,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동양경제연구원 해서 10년,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가 계산, 국가에서, 국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나라 돈은 당연히 개인 돈이 아니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그 금액이 맞냐 안 맞냐,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전문가, 외부의 전문가, 저희 같은 원가계산 연구원이 계산을 합니다. 그런 연구원이 전국에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업을 하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려놓으니까 이제 이런 강의 의뢰도 가끔씩 들어와서 좀 했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제가 영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간 건데, 뭐 해군 정비창,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전북교육청, 법무부, 지역훈련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런 곳에서 이제 원가 계산, 공사원가, 뭐 제조원가, 용역원가 다 포함해서 이런 원가 의뢰가 원가 강의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강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뭐 건축기사와 공인원가 분석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로패 2년 연속 수상했고, 이제 모닝와이드에서 이제 원가계산 전문가 아주 잠깐 출연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제가 하는 일을 좀 알리고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원가계산 블로그를 만들어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자료를 좀 많이 올려놨어요. 이제 요 필요하시면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원가 계산, 공사 원가 계산을 이제 하려면 그 공사에 대한 아주 좀 기초적인, 아주 근본적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공사의 범위는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총 5가지로 구분되는데, 건설공사, 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뭐 각가지 법에 따라서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 밑에 4가지는 이 퍼센테이지가 이게 90%면 이 나머지 다 합해도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건설공사에 대한 그 강의만 해도 밑에 이런 전기공사 원가 계산, 뭐 이런 통신공사 원가 계산을 응용해서 당연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주로 할 텐데, 건축공사 중에서도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있는 건축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내역서를 이제 작성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이제 건설공사 뜻을 잠깐 보면은, 건설공사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공사입니다. 토목, 건축, 뭐 산업설비, 기계설비, 조경, 환경시설, 뭐 이런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설치, 유지, 하는 공사 및 기계 설비나 그 밖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대체 공사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축 공사도 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업체 사장님들이 주로 마주치는 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축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그런 설치 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역서를 작성하는 빈도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작성하는 법을 이제 천천히 배울 거예요.
배우기 전에 이제 공사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사비라는 거는 이제 단계별로 뭐 계약 진행 단계를 얘기하는데, 단계별로 그런 개념과 뜻이 다릅니다. 이거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주 담당자, 뭐 갑이죠, 업체 담당자 갑과 을 사이에 그런 오해가 없게끔 이런 단어 뜻을 서로 간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비는 사전적 의미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좁은 뜻으로는 이제 직접 공사비를 뜻하나, 넓은 뜻으로는 일반관리, 위험, 부가세, 설계로 다 포함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고, 앞으로 공사비라는 말은 안 써도 돼요. 이런 말을 써야 돼요. 공사비는 아주 두리뭉실한 개념이니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단계, 시기, 용도 분야별로 이제 뜻과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산 가격과 추정 가격, 이 두 개는 그냥 대략 계산한 거예요. 대충. 누가 공무원이. 예산은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추정 가격이라는 거는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년도 예산, 전전년도 예산이 뭐 얼마가 되면은 추정 가격. 그냥 암산이나 뭐 계산기 정도 두드리는 정도의 추정 가격을 얘기합니다. 뭐 물가 상승을 반영한 그런 대략적인 그런 추정 가격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격하고 금액하고 혼동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학생 이상이잖아요, 그죠? 대학생 이상이면 알바도 했을 거고 하는데, 공급 가액은 알죠, 누구나. 공급 가액이라는 거는 영수증만 봐도 알죠. 공급 가액은 부가세가 안 들어간 거예요. 부가세 별도, 부별. 가짜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급 가액이라는 거는 가격 금액을 혼동할 때 이제 기억하라고 이제 가짜 빨간색 다 했는데, 공급 가액은 부가세 별도예요. 기초 가격, 총원가 이런 것들 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의미가. 그리고 금액은 당연히 부가세가 들어간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초 가격이 부가세 별도면 기초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에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하면 추정 금액은 추정 가격 플러스 부가세이고, 추가적으로 추정 금액 광급 자재비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광급 자재비라는 건 뭐냐면, 누가 구매하느냐. 발주자가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대상을 구매를 직접 하는 걸 광급 자재라는 거야. 그냥 공사비를 의뢰를 주면은 그 공사비 업체가 어떤 자재를 쓰는지는 상관없어요. 사실 시방세에 따라서 공사하면 되는데, 어떤 특정 자재에 대해서는 이 자재를 꼭 써야 된다는 광급 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주자가 지정을 하는 거죠. 보통 뭐 레미콘이나 뭐 철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광급 자재고요. 어쨌든 추정 가격은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대충 산정 금액을 얘기해요. 그리고 설계 가격부터 좀 세부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 설계 가격은 이제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 다른 말로 기술부서죠. 사업부서 업체 담당자는 거의 대부분 계약할 때 말고는 사업부서랑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 가격을 바탕으로 사업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작성한 것이 설계 가격이에요. 부가세 포함된 설계 금액. 그러니까 입찰하고 수의를 좀 구분해서 설명하면은, 보통 그 설계 용역사에 이제 입찰을 올리면 설계 제출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건축가, 어떤 뭐 도시 경관과에서 이제 뭐 어떤 디자인 업체에다가 설계 용역을 맡기면 제출 서류 중에 도면 시방서와 함께 꼭 붙는 게 설계 내역서입니다. 그 어떤 사업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공사를 하라는 이런 내용을 다음과 동시에 그 공사금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런 설계 내역서가 있는데 그 설계 내역서가 말 그대로 설계 가격이에요. 그 수익 계약이면은 어떤 업체가 시공할지 정해진 거죠, 이미. 수익 계약이면은 통상적으로 시공업체, 그 공사를 시공업체하고 상담 진행하면서 이거는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까요?라고 최초에 물어보는 이제 갖는 게 견적서가 설계 가격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견적서 한두 장짜리로는 안 통합니다. 어쨌든 최초에 받는 그 견적서 설계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넘어가는 게 기초 가격입니다. 설계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 담당 공무원, 계약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이제 기초 가격이에요. 이 설계 가격이라는 것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약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도장 찍기 전에 뭔가 도장 찍기 전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토를 보통은 공무원이 하는 게 맞는데 뭐 시간적으로나 전문적으로나 이런 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저희 같은 원가계산 연구원에 의뢰를 해요. 맡겨요. 맡기면 보통은 이제 요 설계 내역서 금액보다 기초 가격이 이제 한 1에서 3% 정도 떨어져요. 조금씩. 조금 잘못한 그게 좀 보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 내역서를 원가계산연구원이 약간 계약부서에서 원가계산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거죠. 이 설계 내역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검토해달라. 그런 일 자체가 명칭이 원가검토입니다. 원가검토를 의뢰를 하면은 이제 그걸 쪼쪼쪼 해가지고 원가계산 계산서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게 기초가격인데 이게 이 기초가격 만드는 게 이런 원가계산연구원에서 하는 일이죠. 그 수의계약이면은 수의계약 거의 대부분은 그 학교 지자체입니다. 그 학교라는 건 교육청 포함해서 밑에 교육청 산하기관, 초중고 대학교 모든 학교 그리고 지자체라는 거는 국가기관이 아닌 구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인가요? 구동사무소, 구청, 군청, 시청, 군청 이런 학교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시설유지 보수공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시공업체의 기초자료를 받아서 이 공사에 어떤 작은 공사죠. 뭐 1,500만 원짜리 정도 된다. 이런 작은 공사에 대한 도면이나 경적서 등을 받아서 원가계산연구원이 좀 더 세부적으로 계산했다 보면 돼요. 좀 세부적으로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게 기초 가격, 기초 금액이 되는 거예요. 계약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원가계산연구원에서 주로 많이 한다. 그게 기초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수 예비 가격이라는 걸 입찰에 이제 쓰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이 기초 가격이 나왔으면은 기초 가격을 100으로 잡으면 국가기관이면 2% RAB로 2%죠. 98%에서 뭐 102% 사이에 15개의 가격을 뭐 이제 선택을 해요. 만들어요. 15개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초점하게끔 이제 하는 건데 복수 예비 가격이 이 15개에 대한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뭐 이유가 노출을 안 시키려고 예전 가격이 얼마라는 걸 추측을 안 시키게끔 하려고 공사 수주를 하면은 이게 예전 가격 유출이 되면 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수 예비 가격을 기초 가격 대비해서 RA로 2% 내외에 15 가격을 딱딱딱딱딱 만든 다음에 예전 가격은 복수 예비 가격 중에 4개를 추첨해요. 4개 추첨해서 4로 나누면 이제 예전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입찰에서. 조달청 전자입찰의 경우는 입찰자가 2개를 추첨해서 가장 많이 추첨된 뭐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나누기 4에서 산술평균해가지고 한 게 이제 예전 가격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의 경우에는
이것도 뭐 입찰 참가자 사인을 선정해서 그 뽑게 하는 거죠. 4개를 뽑아서 산술 평균한 게 이제 예정가격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알고만 계세요. 그리고 수의 계약이면은 보통 제가 원가 계산 지금 강의할 때 다 수의 계약을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주로 마주치는 게 이제 다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면은 원가 계산 연구에서 작성한 기초 가격을, 그러니까 제가 산정한 기초 가격을 그 담당자, 뭐 학교 실장님이나 과장님 되겠죠. 그 담당자가 검토한 것이 예정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기초 가격을 뭐 1,450만 원에 해서 드렸다. 근데 이제 요 실장님이 이거 좀 약간 낮은 것 같아, 조금 높은 것 같다, 자기 나름대로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뭐 모자라거나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달라, 조금 낮춰달라 하는 게 수정해서 다시 드리면 그게 예정가격이 돼요. 담당자가 검토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 예정가격이 통상적으로 검토한 것을 바로 그냥 수정 없이 그냥 통과하면은 기초가격이 예정가격이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의 업무가 대부분 이제 기초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기초가격, 기초금액 산정. 그 보통 수의계약 금액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계약 가격. 계약 가격은 예정 가격에다가 낙찰률 곱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말하는 87.745, 국가면 뭐 87.99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대략 한 88%, 90% 정도 생각하십시오. 이런 정확한 수치는 뭐 그렇게 막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수의 계약 시 낙찰 율이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이제 입찰 그 낙찰률을 보통 따르죠. 그래서 88%나 뭐 90% 정도 내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실장님 그 담당자, 계약 담당자가 이제 계약을 하려면 원가계산 연구에서 산정한 그 기초금액이 계약가보다 당연히 높아야겠죠. 자기가 좀 검토라는 게 이제 좀 검토해서 좀 가격을 낮추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높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역률과 리얼률을 좀 구분해서 쓰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앞글자에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니은이면은 이제 이역률이 돼요. 뭐 수율, 증가율, 수율은 이제 득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율, 증가율, 감소율 이런 이제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역률이 되고, 니은 받침 있는 거 환율, 생존율, 백분율, 이윤율 이런 거는 이제 다 이역률이 되고, 리얼률은 앞에 받침이 니은 제외한 받침이 다 있으면 리얼률이 돼요. 할증률, 손실률, 불이익률, 낙찰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면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내역 입찰하고 총액 입찰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입찰 마주치는 거는 다 총액 입찰이에요. 총액 입찰이라는 거는 입찰 공고 올릴 때 총액만 공개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100억 미만. 저희 살면서 100억 이상 공사를 거의 마주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설명하기 좀 그런데, 내역 입찰에 하면은 100억 원 이상의 그 공사는 입찰 시 그걸 내역 입찰이라고 하는데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돼요. 투차를 할 때 그 업체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이제 되는 거고, 산출 내역서는 건 좀 세부적으로 쭉 계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총액 입찰에서 산출 내역서 제출은 낙찰된 업체만, 그 계약할 업체죠. 낙찰된 업체만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량 내역서, 공내역서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씁니다. 공내역서라는 말을. 풀네임은 공정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 공종별 뭐 가설철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뭐 이런 것들 공종별 물량 내역서인데 다른 말로 공내역서라고 해요. 물량 내역서, 공내역서 같은 말인데 주로 이제 실무에서는 공내역서라는 말을 많이 쓰죠.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공. 뭐가 비어 있냐? 금액, 그러니까 단가 금액란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라는 거는 단가 곱하기 수량이기 때문에 단가만 비우면 금액 자동적으로 비워지게 돼 있죠. 그래서 물량 내역서, 공내역서라는 거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이 키포인트예요. 품명, 규격, 단위, 수량까지만 표시된 게 공내역서예요. 그 산출내역서는 여기다 단가를 기입하면은 금액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단가 금액 기입한 게 산출내역서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서가 되는 거죠. 이런 내역서 뒤에는 당연히 1회 대가 뒤에 백대 다 붙는 거고요. 어쨌든 공내역서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공내역서는 분명 규격 단위 수량까지만 표시된 거예요. 이거 수의계약을 주로 많이 하는데 수의계약 시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실무에서 시공업체에서 작성한 그 최초 경적서가 아까 설계가, 설계 가격, 설계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실행가로,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받아야 될 돈이죠. 계약금액. 실행가라고 생각을 하고 발주지 제출하면 안 됩니다. 오해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실제 받아야 될 그런 계약 금액보다 조금 높여서 최초 그 설계 금액을 드려야 돼요. 나 이 공사하는데 1,000만 원 듭니다. 1,000만 원 제시하고 담당자가 1,000만 원 바로 계약하면은 좀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뭐 검토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지인이 아닌가 뭐 이런 오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높여서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 업체에서 실제로 받아야 될 금액이 부가세 포함 1,500이다. 부가세 포함이에요. 1,500이다. 가정하면은 처음에 드리는 견적서를 1,500에 드리면 안 되고 수의 낙찰률 90% 가정할게요. 90%를 감안하여 1,600 중반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산수가 있는데 이 계약 금액이 최초 견적서 최초 설계 금액의 낙찰률 90% 곱해서 계약 금액이 1,5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얼마에 드려야 돼요? 이 식 안 보고 생각하면은 학교 실장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이 말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업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장님, 그러니까 제 그 학교 실장님이라 생각하고 사장님, 요번에 1,500만 원에 계약을 하실 거면은 낙찰률 90% 정도 할 거니까 한 10% 정도 올려서 주세요. 이 말에 그 잘못된 일 발견했으면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10%를 감안해서 올려달라는 거는 곱하기 1.1이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아직도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을 생각하면은 아무리 수학을 싫어해도 방정식은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방정식 이꼴 좌우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숫자가 바뀌어요? 수식이 부호가 바뀌어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깊게 하는 거예요. 더하기 10,000원이다. 이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거 이해했죠? 그럼 이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덩어리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어갈 때 나누기 90%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계약 담당 공무원이 10% 정도 올려서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90% 나눠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내역서 작성이고 이거 상관없이 모든 생활에서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부가세도 마찬가지.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세 별도 넘어갈 때 10% 정도 차이 나니까 뭐 곱하기 90% 아니에요. 나누기 1.1입니다. 이거는 헷갈리시면 항상 방정식을 생각해서 이 숫자 덩어리는 안 바뀌고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곱하기 반대가 나누기잖아요. 그죠? 항상 기억하시고, 이 수익 가능 금액, 이 또 중요한데, 수익 가능 금액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나 업체 담당자들이 거의 대부분 99% 마주치는 금액이에요. 이런 법에 따라 있는데, 추정 가격, 이것도 추정 가격이 뭐라 하는데, 추정 가격은 부가세 별도죠. 부가세 별도 2천만 원 이하 포함해서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부가세 포함 2,200 이하는 입찰 안 올리고, 입찰 올려도 되지만 입찰 안 올리고 수익이야 자기가 원하는 업체랑, 원하는 업체라기보다는 좀 시공이 깔끔하고 좀 결과물이 좋은 그런 업체랑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2천만 원 이하예요. 시설물 유지 보수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5천만 원 이하.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도 가능한데, 어떤 업체가 가능하냐?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그 담당자, 지자체랑 학교랑 계약을 할 때 5천만 원 이하는 계약을 수익계약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은 게 여성 기업이죠. 여성 기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여성이 대표자다. 요즘 많이 하죠. 여성,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장님은 이제 있는데, 사모님을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런 여성 대표자 기업이 많은데, 그런 기업은 3천, 4천, 5천 이런 금액을 자기가 원하면은 이제 일을 잘해서 수익계약 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입니다. 2천, 5천. 저런 금액을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나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이거 저 업체 사장님이나 특히 이제 그 발주 담당자는 꼭 알아야 되죠. 수의계약 운영요령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있는데, 이게 신설이 된 게 있어요. 언제? 2022년 1월 7일. 요거예요. 시행령 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 시행령 79조. 지방계약법, 지방자치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79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시설물 보수복구, 시설물 유지공사가 되겠죠. 주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 신축공사 아니면 다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 하는 공사죠. 주로 99% 저희가 마주칠 공사. 시설물 유지 복구 공사를 할 때는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까 산출 내역서 뭐랬죠? 그 단어의 뜻의 의미를 말하면 분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다 들어가 있는, 좀 약간 쉽게 말하면 세부적인 내역서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서를 제출해야 돼요. 뭐 2인 수인, 1인 같은 수의계약 다 포함되면 말이에요. 1인 수의나 2인 수의나 어떤 수의계약 할 때도 그전에는 산출 내역서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 2022년 아까 1월 7일에 개정됐는데, 2021년까지는 아까 수의계약 할 때 뭐 2천 또는 5천 수의계약 할 때, 그전에는 2021년도 12월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장님들이 간단하게 계산하는 그 견적서 있잖아요. 뭐 한 장, 두 장 이 정도 견적서.
그걸로 계약이 됐어요. 2021년까지는 됐는데 2022년 1월 7일부터는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계약이 돼요. 이걸 제출 안 하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뭐 일 못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일을, 그러니까 계약을 따야 되는데 일을 못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걸 산출 내역서 작성하는 법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산출 내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백데이터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1위 대가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엑셀 시트 제목이에요. 보통 그 엑셀 공사원가 계산서는 맨 처음이 요약서가 나오고, 그러니까 공사원가 계산서가 요약서가 되겠죠. 맨 앞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 뒤로 오는 게 백데이터예요. 공사원가 계산서는 이제 백데이터가 이 내역서 수량 산출서를 이제 계산해서 이게 오는 거고요. 이게 내역서 요약한 게 직계표고, 내역서는 1위 대가에다가 1위 대가 곱하기 수량 산출서한 게 내역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위 대가는 요 자재단가, 뭐 노임단가 이런 거를 플러스 표준품셈을 보고 요 3개 정도를 보고 1위 대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백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1년에 이제 이런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수의 계약 시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견적서 제출 안 됩니다, 이제. 법 바뀌었어요. 아까 보셨듯이. 그 전에 업체 그 견적서 계산 방식은 이제 두리뭉실한 거죠, 약간. 자재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세부적인 견적서인데 일식으로 한 것도 많지요. 그러니까 자재 재료비 노무 경비로 했을 때 자재 단가가 있으면 총 투입된 자재 수량, 총 자재 수량, 총 노무 공수, 두리뭉실한 이제 이런 수치를 넣어서 견적서 이제 금액을 이제 한 게 일반적으로 업체 그 투입 공수에 의한 견적서 계산 방식이고, 보다 합리적인 계산 방식 1위 대가에 의한 계산 방식인데, 1위 대가라는 아까 봤듯이 그러니까 1회배당 들어가는 제노경이 있겠죠. 1회배당이 단가 1위 대가 곱하기 뭐 데코 타일을 뭐 60회배 깔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 투입 공수에 의한 게 아니고 표준적인 작업 시간을 바탕으로 1위 대가 만든 거를, 그러니까 작업 양에 따라 공사비가 결정되는 거예요. 1위 대가가 이제 표준품셈에서 결정돼 있으니까 작업량이 많으면 공사비가 커지고 작업량이 작으면 공사비 작아지고, 그게 합리적이죠. 1위 대가 계산 방식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업체가 이제 이거 작업할 때 5명 들어갔다. 5명씩 값 주세요. 10명 들어갔다. 10명씩 값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근거가 없는 거죠. 달라는 대로 주는 거니까. 뭐 이게 뭐 그렇게 막 많이 차이는 안 나겠지만 어쨌든 약간은 정확하지 않다, 견적서가. 근데 이거는 작업 양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 결정되는 그런 일기 대가 계산 방식이에요. 요 산출 내역서가. 뭐 요 노무공수라는 말 잠깐 설명하고 이제 마칠게요. 노무공수라는 말은 투입 인원 곱하기 소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입 인원이 3명이고 그게 작업 소요 시간이 5일이 소요됐다. 그럼 노무 공수가 2개 곱하는 게 노무 공수 15공수가 되는 거예요. 3명이서 5일 투입했다. 15공수. 그러니까 노무 공수가 같으면서 소요 시간을 좀 짧게 해달라면은 결과값은 같대 이제 투입 인원을 5명을 늘리고 소요 시간을 3일로 하면 노무 공수 같다는 말이 되겠죠. 어쨌든 노무 공수라는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사 원가 계산에 대한 그런 그 구체적으로 쓰는 재료비 노무 경비에 대한
그럼 단어 뜻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이제 들어갈게요.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